과제물 작성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대 내가 알려줄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과제물 작성 특강을 통해서 제가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물 작성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누구나 만점에 가까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30점 만점이잖아요. 30점이나 29점이나 28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한 번도 과제물 작성을 안 해보신 분도 있죠. 신입생이나 편입하셔서 한 번도 작성을 해보지 않은 분도 잘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과제물을 대부분 다 높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뭘 주의해야 되냐?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거를 베끼거나 상업용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베끼거나 다른 인터넷에 있는 걸 그대로 베끼면 표절에 걸리거든요. 요거를 일단 처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표절이고요. 표절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추시면 돼요.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과제물 작성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형식을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각주나 나중에 참고문헌 같은 그런 형식을 잘 갖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제 작성하라는 내용에 맞춰서 분량에 맞춰서 잘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 각 과제물마다 과제물에 보면은 과제물 주의사항, 과제물 지시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지켜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표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었잖아요. 표절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적으로는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 표절은 다른 사람의 글, 타인의 글을 허락 없이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절은 우리가 과제물 작성에서 표절을 할 때는 그대로 베끼면 표절이 되는 거고요. 바꿔서 쓴다? 순서를 바꿔서 쓰면 표절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그대로 뺏기게 되면 표절이고 우리가 내용을 우리에게 맞게 바꿔서 쓰면 표절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였었죠? 그렇죠.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춰야 된다는 거였었죠. 목차를 잘 작성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은 독창적으로 이렇게 목차를 잘 작성해 주시면 더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각주라고 해서 그 페이지 밑에 각주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똑같이 한번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참고문헌이 있어요. 제가 참고한 책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참고문헌,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지시사항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제물마다 보면은 지시사항으로 서술형으로 작성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제물에 보면 개조식으로 하지 말아라. 개조식이라 뭐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요약해서 쓰는 건데 되도록이면 과제물은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조식으로 딱딱 요약해서 쓰는 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이렇게 요약해서 쓰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과제물 제출 기간이 있어요. 4월 14일부터 4월 15일 12일간인데 요 12일간 정시 제출 기간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제물마다 유의사항 아까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요것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 이제 우리가 과제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 붙임은 여러분이 요거 보면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붙임의 이제 첫 번째 칸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과제물은 제출 기간이 언제냐면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12일간 제출을 하는 거니까 미리 4월 4일 이전에 작성하신 다음에 요 4월 4일이 되면 요 기간부터 15일 사이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간에는 4월 4일 9시부터 4월 15일 18시 이 사이에는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제출 가능한데 마지막 날 4월 15일에는 18시가 딱 되면 더 이상 제출을 못하게끔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을 미리 제출하시고 마지막 날 4월 15일에는 혹시 많은 사람이 몰려서 작성이 제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15일 이전에 미리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로가 있어요. 경로는 제가 이따가 요거
실제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되도록이면 한 4쪽 정도 분량, 표지 포함해서 4쪽에서 5쪽 정도 제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출할 때 그 파일명이 있어요. 파일 이름, 파일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중간 과제물, 컴마, 세계의 역사, 컴마, 그리고 자기 학번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점수를 감점을 많이 받는 게 상업용 사이트에 있는 과제물을 가져다가 유료 같은 걸 사서 베껴서 제출하게 되면 거의 0점을 받거나 아주 낮은 점수, 막 8점이나 4점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으니까 절대 상업용 사이트에 있는 거 표절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또 표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동료 학우한테 좀 보여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과제물을 거의 똑같이 써갖고 제출한다. 이런 것도 표절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과제물 3과목 외에는 다 온라인 과제물, 118개 과제물은 181개 과제물 온라인 제출이니까, 옛날에는 써서 내는 오프라인도 가능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없어졌고 우리는 직접 작성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올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물 학과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세 번째, 과제물 제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물 제출할 때는요, 학교 홈페이지상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맞춤 정보를 통해서 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 페이지로 들어가면 여기 상단에 나의 정보, 참여마당, 정보마당, 그다음에 학사정보가 있는데 학사정보의 두 번째 수업 및 시험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제출할 과제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제출할 과제물이 보이고, 여기는 이제 제출이 있는데, 이 제출을 눌러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제출을 눌러서 제출하실 건데, 이 제출을 누르게 되면요,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내 컴퓨터에 있는, 내 컴퓨터나 USB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업로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제출할 과제물을 볼 수가 있고요. 다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과제물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제물이 제출되어 있고, 이 파일 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과제물이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걸 열어서 내가 제출한 과제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제물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내가 오타가 있고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시 동일하게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업로드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어떤 분 중에는 제가 제출한 과제물을 들어가서 고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오면은 다시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을 하셔야지만 새로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4번 관리학과는 모르셔도 되고, 5번 이제 과제물, 실제 과제물을 이제 한번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과제물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각 과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누르면 자기 학과로 이게 갑니다. 여기 예를 들면 법학과를 누르게 되면 이게 법학과 처음으로 가져요. 또 법학과에 보면 이 법학과 이번 과제물 중에서 요번에 과제물이 몇 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국제인권법을 누르면 국제인권법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과제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과제물에 보면 과제명이 나와 있어요. 과제명. 요거는 이제 과제가 한 가지 과제로 되어 있네요. 이 과제명이 나와 있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제가 아까 주의해야 되는 게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에 맞춰서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답안 작성 시 과제명을 제외하고 문항 번호와 답안만 제출하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과제명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글자 크기는 10에서 10.5에서 11포인트로 작성하면 되고 줄간격 160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분량은 4매 작성하는데 4매 이상 작성해도 추가 점수가 없다. 분량을 4매로 지켜라 이런 얘기고요. 각 페이지마다 각 주의 인용 출처를 밝히면 되고요. 표절일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다. 표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절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과 참고 사이드 이렇게 해라. 뭐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갖추면 된다. 또 실행하는 게 유무료 레포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갖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참고할 수 있는 문헌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아까 제일 첫 페이지에서 내가 해당하는 학과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셔서 사회복지학과다. 그럼 사회복지학과를 딱 누르면 사회복지학과 처음으로 가집니다. 그럼 사회복지학과 처음에 보면 사회복지학과 과제물이 이렇게 쭉 있어요. 3학년, 4학년에 과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으로 1, 2, 3학년에서 사회복지학과 학 개론을 듣는 과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해당하는 대로 과제물로 갑니다. 그럼 여기 과제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과제가 두 가지네요. 1번 과제물 15점, 2번 과제물 15점 이렇게 두 가지 과제물이 있고 여기는 3쪽 이내만 작성하면 되네요. 3장 이내로 작성하면 되고 글자 크기 11, 글간격 16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제물 채점 시에 표절이 체크돼서 교수님들은 이제 표절한 거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퍼센트 표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타인 거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참고문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문은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할 때 작성 중에서 제가 요약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학교에 보면 이 과제물 작성 제출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많으니까 요약본이 있어요. 요약본을 통해서 과제물 작성할 때는 뭐 계획을 하고 문제 파악을 하고 또 자료 수집하고 작성하고 마지막에 제출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어쨌든 과제물 작성을 해서는 정시 4월 4일부터 4월 15일간의 제출을 꼭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 추가 3일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시 기간에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점수는 30점 만점에 30점부터 0점까지고 조금 문제가 됐을 때 1점, 1점씩 감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표절하지만 않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막 너무 분량이 맞지 않고 내용이 너무 맞지 않는 한 뭐 크게 감점 받을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표절하지 않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를 파악하셔서 문제의 범위에 맞는 거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료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에 검색해보면 기존의 자료들 또는 논문이나 기존의 자료들을 확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것도 이용하지 않는데 꼭 필요하다. 내가 정말 잘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중앙도서관을 이용해서 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해봐 갖고 기존의 논문이라든가 연구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색해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논문이나 과제물 같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뭐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연히 참고해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예시가 있는데 예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예시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많이 작성합니다. 서론에서는 과제 작성에 필요한 뭐 목적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전체에 대한 개요 같은 거를 서론에서 작성을 하고요. 본론에서는 이제 주제에 맞게 주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맞게 해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세부 주제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에 결론에는 주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재진술한다든가 요약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번호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매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량은 통상 이제 많이 작성하는 게 4장인데 4장일 때는 표지 한 반장, 서론 한 반장 이렇게 작성하고 본론을 한 2장 정도 작성하시고요. 마지막에 결론 반장에다가 마지막에
참고 문헌 반장 좀 대략 이런 식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표절이다. 표절은 동료 거를 뺏기는 경우도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약속하시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과제물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내 과제물도 다른 사람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과제물을 유료로 구입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업 사이트에 그걸 작성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감점받거나 0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외에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나 또 책에 있는 내용은 작성을 했으면 거기 각주라고 그 페이지 밑에 각주를 작성하거나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국어로 뭐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아래 한글에서 맞춤법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쭉 작성을 해주면 우리가 약간 걱정되는 게 맞춤법이랑 띄어쓰기가 제대로 됐는지 이거 걱정될 때 맞춤법으로 한번 잡아주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는 참고 문헌을 적어줍니다. 참고 문헌을 적어주셔서 여기 참고 문헌을 적어주는데 작성 요령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은 아까 이제 제가 제출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과제물 중에서 이제 우수 과제물이 모여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간호학과 이제 과제물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크게 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여기 간호학과가 있으면 이제 간호학과 2019년 과제물인데 여기 이제 처음에 목차를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과제물 내용을 여기다 적어줬고 서론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줬어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요번에 이 허혈의 발생의 기전과 뭐 간호 중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개괄적인 내용을 적었고요. 본론에 가서는 일단 이제 그 과제물 중에서 첫 번째 큰 제목들이 있고 허혈의 발생 기전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세부 제목을 작성을 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 큰 제목으로 허혈이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이렇게 큰 제목 두 번째 큰 제목 이렇게 여기 두 가지로 했네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렇게 표까지 작성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어떤 걸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까지 좀 적어줬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그 참고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어느 책을 참고했다, 어느 내용을 참고했다 이런 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과제물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이제 제목 이렇게 적어주시고 서론에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한다라는 걸 작성해주고 본론에 이제 세부 제목을 통해서 1번, 2번 이렇게 3번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고 결론을 통해서 내용을 요약했고 앞으로 어떤 걸 기대해 본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적어줬고 또 참고문을 이렇게 꼼꼼히 잘 적어줬네요.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30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경영학과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영학과 우수 과제물인데 잠깐만요. 됐네요. 여기 보면은 역시 서론, 본론, 결론인데 맨 처음에 목차를 적어줬네요. 과제명까지 적어주고 목차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목차를 적어줬고 여기까지가 목차입니다. 1페이지 여기 1페이지 목표 2페이지 서론 좀 한 반장 정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서론에서는 어떤 걸 토대로 어떤 걸 알아보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개괄적인 내용이 서론에 있고요. 본론에는 이제 세부 제목들이 소제목이 들어가 있죠. 1번 큰 1번에 세부 제목이 1번 가로, 2번 가로 이런 게 있고 3번 가로 이렇게 있고 큰 제목 2번, 큰 2번에 1번 가로, 2번 가로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지금 내용을 요약했고 어떤 게 얻을 수가 있고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걸로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문헌을 이렇게 잘 적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4페이지까지 적고 5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참고문헌까지 잘
적어주셨고요. 이렇게만 작성을 하면 다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작성하는 걸 실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로. 자, 이렇게 보면은 중간 과제물이 있는데 요 표지는 요 표지 양식은 요거 다운받는 거예요. 이걸 워드로 직접 만들어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요거는 그냥 표지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교과목명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과목, 글쓰기 해당하는 과목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학번은 202210하고 자기 학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름, 자기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 연락처는 자기 핸드폰 번호나 뭐 일반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과제 유형은 공통형이 있고요. 어떤 과제는 A형, B형, C형, D형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거기 적어주시면 돼요. 공통형이면 공통형, A형이면 뭐 이렇게 A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문자로 이렇게 A형이나 B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대부분 공통형이 많으니까 공통형이라고 하는 저는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과제물 중에서 제가 한번 이걸 보도록 하죠. 5번에 보면 부침 5번에 보면 과제물이 있죠. 그럼 과제물의 맨 처음에 가면 아까처럼 다시 국어국문학과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하는 게 교양 과목으로 글쓰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쓰기에 공통형이네요. 공통형. 그리고 여기서는 과제명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1번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직접 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에 2021년 나의 7대 사건을 소개하는 글을 쓰고 얘도 나와 있네요. 각 사건에 맞는 제목 붙이기, 뭐 방송대 합격이라든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과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성하시기 전에 주의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과제명을 답안 작성 과제명을 쓰지 말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하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분량은 3장에서 5장 작성하라고 그랬고 뭐 글쓰기 기본 요건에 잘 맞춰서 작성해라. 서론본론 결론과 같은 목차는 이건 쓰지 말라고 그랬네요. 그럼 서론본론 결론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는 거 무단으로 타인의 과제물 베끼거나 상업용 사이트 베끼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이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과제로 가서 여기서 이런 거 다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우도록 하고 여기 7대 사건을 이제 쓰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사건 내가 방송대 합격이라든가 이렇게 방송대 합격. 두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면허증 취득, 중장비 면허증 취득, 중장비 면허증 취득 이렇게 작성해서 내가 이 방송대 합격이라면 방송대 뭐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여 뭐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잘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2번 중장비 면허 취득은 굴착기 면허증과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작성하게 되면 표절에 걸리지 않아요. 다른 데 걸 긁어갖고 여기다 붙이면 표절에 걸리는데 이렇게 쭉 해갖고 3번 해갖고 7번까지 잘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는 과제명도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 과제명을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갖고 쭉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과제물 작성한 요령을 알아봤고요. 과제물이 지금 작성을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강의만 들어도 20점을 주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제물 30점에, 그 다음에 강의 들은 거 20점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점수를 확보하면 진짜 과락이 날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 140점 학점에서 130점의 졸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강의 듣는데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어쨌든 과제물 잘 작성해서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